안녕하십니까. 나라정책연구원의 김광동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일본에 대한 청산, 일본 식민 지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청산을 각각 어떻게 했는지를 비교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허위적 사실을 알고 있거나 많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착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일부에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 정기가 제대로 서지 못했고 대한민국이 더 정신사적으로 사상사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장애가 된 것은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특히 지식인, 언론인, 학계 이쪽에서는 상당 부분 북한이 친일 청산을 굉장히 철저히 했다, 제대로 했다, 북한만큼도 우리가 하지 못했다, 이런 또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그걸 가지고 사실로 인정하면서 대화 중에 혹은 학계에서 혹은 언론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게 사실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놀라는 사실 중에 하나는 북한은 철저하게 친일 청산 작업을 했다라는 논리입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사실입니다. 북한의 모든 선전물과 서적에서 북한은 친일 청산을 완벽하게 철저히 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놀랍게도 한국의 학자들과 학계, 지식인, 언론에서도 북한의 친일 청산이 마치 북한이 주장하는, 선전하는 바대로 그대로 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북한이나 한국의 지식인이나 언론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거나 인정한 보편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과서에 혹은 한국 학계나 언론계가 반민족자 처벌특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 나아가 친일 청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실패로 민족적인 길을 바로잡을 기회를 상실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리의 내용은 북한은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했고 대한민국은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민족 정기가 바로잡히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정당성과 정통성을 상당 부분 상실한 나라다라는 거짓된,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견지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친일 청산이란 무엇인가, 일본 제국주의 체제를 극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의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뭘 청산한다는 것이냐, 무엇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청산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명확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왜 친일 청산을 해야 됐을까요? 왜 제국주의를 극복해야 됐을까요? 왜 항일 투쟁을 해야 됐을까요? 명확한 겁니다. 첫째는 자유를 유린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항일투쟁을 한 것입니다. 왜 항일투쟁을 했냐? 왜 친일청산을 해야 되냐? 자유를 누리는 민족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민족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항일투쟁도 하고 제국주의 극복도 하고 친일청산도 해야 됐던 겁니다.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폐쇄체제를 극복하고 개방체제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만국의 다른 국가들과 교류하고 협력하고 개방체제를 이어가서 번영체제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개방을 위해서, 개방체제를 막기 위해서 친일청산하고 항일투쟁해야 됐던 겁니다. 또 민족 간의 차별 없는 사회, 계급 간의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친일청산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재산권이 제한되는 사회를 극복하고 소유권이 보장되고 자기 재산을 자기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친일청산을 해야 됐던 겁니다. 민주주의, 자치권을 부정하고 민주제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치하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친일청산해야 됐고 항일투쟁했던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심지어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까지 종교가 제한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친일청산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학문의 자유가 없고 언론의 자유가 없고 이 폐쇄적인 학문 자유와 언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항일투쟁하고 친일청산해야 됐던 것입니다. 결론은 왜 친일청산, 항일투쟁을 해야 됐냐? 자유를 위해서, 개방된 사회를 위해서, 차별 없는 사회, 소유권의 보장, 재산권의 보장, 민주주의의 신장, 언론,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 친일청산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 방향으로 갔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 방향으로 갔겠습니까? 친일청산은 무엇을 하려고, 뭐를 위해서 친일청산을 했다는 것입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친일청산입니까? 명확하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일본의 제국주의, 일본의 군국주의는 자유를 유린하고 폐쇄체제를 만들고 민족을 차별하고 재산권, 민주주의의 탄압, 종교의 자유의 구속,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구속했기 때문에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되돌아보시면 지난 70년 역사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온전하게, 완벽하게, 일관되게 친일청산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시작됐고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일본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 자유롭고 더 민주적이고 더 번영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곧 친일청산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갔던 길은 일제시대에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갔던 것보다 더 악독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무슨 친일청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본 체제, 군국주의 체제보다 더 악독한 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친일청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친일청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본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보다도 지금 더 1948년 북한이 만들어진 이래로 더 자유를 유린하는 체제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습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폐쇄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급 차별사회, 공산당, 당 간부 중심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이 노력한 결과인 재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초보적 단계도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다. 복수정당제, 선거권, 자유투표, 의회 민주주의 일체 부정하고 있습니다. 종교 탄압하고 있고 거기에 제대로 된 종교인 하나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성당,
종교활동 일체 불가능합니다. 학문과 언론의 탄압은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북한이야말로 친일 청산을 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야말로 항일 투쟁이 한 것이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식민시대보다도 훨씬 악독한 체제를 만들고 강화시키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반민족적이고 가장 반민주적인 체제를 만듭니다. 그 사회는 친일 청산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일본 식민시대보다도 더 악독한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친일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고 있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지식인들이 언론이 얘기하는 친일 청산이라는 건 무슨 친일 청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본이 만든 체제, 식민 체제보다도 더 악독하고 잘못된 체제를 만들었는데 무슨 친일 청산을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결과 북한이 만든 것은 인류사의 20세기, 지금 21세기의 가장 악독한 체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혹합니다. 민주주의 지수는 지구상에서 최악의 민주주의고, 언론 자유는 지구상에서 최악의 더 나쁜 나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권리, 시민의 자유, 지구상에서 더 나쁜 나라를 찾기 어렵습니다. 실패 국가 지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실패한 나라입니다. 최악의 지도자,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지도자입니다. 모든 결론은 일본 군국주의 체제보다도 훨씬 악독한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자유적 체제를 형성시키고 만들고 강화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친일 청산을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시대보다도 민족을 더 악의 구렁텅이로, 문명의 파괴의 시대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친일 청산이라는 것은 언어 도단이고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더 입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듯이 친일 청산을 철저하고 제대로 했다면 어떤 친일자를, 어떤 군국주의자를, 어떤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했는지, 누구를 처벌했는지를 입증시키고 밝혀야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지식인들, 언론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북한이 친일 청산 제대로 했다며 철저하게 친일 청산했다고 하지 동의하죠? 누구를 했나요? 어떤 분을 했나요? 그 실명을 아나요? 그 한 명이라도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북한이 그렇게 친일 청산을 제대로 철저하게 했다는 사람한테 누구를 했는지, 어떤 반민족자를 처단했다는 얘기인지, 청산했다는 얘기인지, 그 누구를 했다는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조선 전사, 수십 권짜리로 대단한 것이죠. 조선 노동당 약사, 한국에 소위 민주화했다고 하는 주사파들이 많이 읽은 현대 조선 역사, 수많은 책들에 보면은 만약에 북한이 친일 청산을 제대로 했다면은 그 청산한 과정, 어떤 사람이 어떤 반민족 행위를 해서 어떻게 처벌했다는 것을 매우 풍부하고 구체적이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한번 제가 권고 드리는데 들어가 보세요. 찾아보세요. 단 한 명의 친일자에 대한
처벌을 어떤 친일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처벌했다라는 서술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자료로서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찾은 것은 조선 전사에 리아무개와 방아무개를 반민족 행위로 처단했다.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그것도 실명이 아닙니다. 리아무개와 방아무개 두 명이 성을 붙여서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일 청산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법률도 없었습니다. 친일 청산과 관련된 정부기관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했던 그런 법률도 없고 대한민국이 했던 그런 조사, 기소, 재판, 처벌 일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것은 단지 공산주의 혁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산 뺏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재산, 민족의 재산, 인민의 재산을 김일성의 재산, 조선노동당, 공산주의자들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한 공산주의 혁명이 있었고 그 공산주의 혁명의 본질은 자유를 유린하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어서 노예화시키는 것이고 재산 없는 사람을 동원하고 일시키는 구조입니다. 재산을 뺏기 위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표현된, 언급된 모든 내용들은 다 민족 반역자, 친일 분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재산 있는 사람은 민족 반역자다, 친일 분자다, 그리고 재산을 뺏었습니다. 공장 있는 사람, 건물 가진 사람, 토지를 가진 사람, 기업을 하는 사람 다 친일 분자, 민족 반역자, 그러면서 재산을 뺏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산제국주의, 공산전체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재산을 뺏어야 됐고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재산을 뺏는 명분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너 친일분자야, 너 민족반역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뺏어갔습니다. 그것은 친일청산이 아니고 공산혁명입니다. 재산 뺏기입니다. 인권의 유린입니다. 자유의 유린 과정이지 친일청산이 아닙니다. 북한에는 친일청산이란 있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재산 뺏기, 자유유린 행위를 하면서 표현으로 선동적으로 친일분자다, 민족반역자다라는 표현들을 계속 했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민족 처벌자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사하고 수천 명을 조사하고 408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그 중에 221명을 기소하고 38명을 재판에 올리고 또 처벌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처벌이기도 하고 법률적 처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그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그 정도의 친일자 처벌, 민족 반역자 처벌에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과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법률에 의거해서 조사와 재판과 삼심 제도에 의거해서 친일자 처벌에 나섰던 것입니다. 북한하고는 차원이 다른 친일자 처벌입니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북한이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왜 우리가 맞이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의 친일자 처벌을 했냐?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시 우리가 맞이했던 상황이 공산 제국주의가 1945년 형성돼서 1990년대 무너질 때까지 엄청난 위협과 압박으로 대한민국을 찌나미처럼 덮쳐오고 옥죄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저 거대한 공산주의의 거대한 40개국의 제국의 끝에 붙어서 공산주의로 가지 않으면서 친일자 처벌도 해야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친일자 처벌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를 막아내야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전쟁이 펼쳐진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돼서 친일자 처벌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 전부터 공산주의자들과의 대결이 우리 민족의 존망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번영에 존망이 걸려 있었습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북한이 만든 각종 체제와 공산주의가 만든 각종 제도, 질서, 자유윤리에서 보듯이 공산주의자들은 일본이 만든 체제보다도 훨씬 더 자유를 유린하고 민족을 탄압하고 인민을 굶기고 자유와 재산권을 유린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친일자 처벌을 하면서 더 큰 노력은 공산주의가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지 않기 위한 투쟁에 나섰어야 됐습니다. 북한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었고 그 뒤에 모택동의 공산주의와 스탈린의 공산주의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개방체제를 지키고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그 자유민주 질서, 그 민족적 가치를 지키는 질서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식민체제를 극복하는 친일청산은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펼쳐진 건 바로 건국된 지 불과 1년 6개월 지나서 또 공산주의의 400만의 살상을 가져오는 공산주의의 전면 남침에 대결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맞이한 운명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친일자 처벌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 군국주의보다도 더 악독한 민족과 자유를 유린하는 공산주의와 맞서야 됐고 곧 전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400만이 살상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맞선 제1과제는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북한은 항일 청산을 제대로 했다. 친일자 처벌을 제대로 했고 친일 청산을 제대로 했다. 대한민국은 친일 처벌을, 친일자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 팩트로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항일 투사냐, 누가 독립운동가냐를 보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대한민국의 지도자 이승만과 북한의 33살짜리의 지도자 공산주의자 김일성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압니다. 누가 항일을 했고 누가 친일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었는가를. 이승만 대통령은 1919년부터 이미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항일 지도자로서 김구 선생님과 함께 유일하게 가장 민족 전체가 숭배하고 인정한 지도자입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했을 때 우리 국민 모두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거는 심지어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인민공화국에서도 이승만을 주석으로 대통령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이승만이야말로 항일 투사의 가장 상징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19년 이후로 이미 민족 전체가 항일 지도자의 최고 반열에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 어린 나이부터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서 공산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민족운동을 한 예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돼서 공산주의적 독재체제, 공산혁명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싶었던 겁니다. 그 권력을 쥐어서 독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독재를 해서 자식들,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세습 독재, 봉건, 왕조 체제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고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산주의적 방식으로 인민의 재산도 받고 인민의 자유도 유린하면서 독재자 권력을 쥐는 독재자가 되고자 했던 공산주의 운동가입니다. 그 공산주의를 더 계승시키기 위해서 1941년부터는 소련 공산당에 들어갑니다. 소련 공산당에 들어가서 스탈린의 하급 장교가 됩니다. 스탈린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전체주의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하고 또 그 공산주의 혁명을 전체주의를 공산제국주의를 한반도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탈린의 부하가 된 것입니다.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나치하고는 1939년부터 소련이 협력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마찬가지로 일본하고는 1941년부터 일본과 중립조약을 맺고 일본과 협력하게 됩니다. 일본과 협력하는 사람이 항일 투사겠습니까? 일본과 싸우는 사람이 항일 투사였겠습니까? 김일성은 일본과 협력하는 공산주의자 스탈린의 부대에 들어가서 하급 장교 활동을 한 사람이고 이승만은 이미 30년, 40년 전부터 독립정신, 독립운동, 임시정부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 독립을 지향했던 분입니다. 공산주의자, 일본 제국주의자와 협력하는 스탈린의 부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일본을 패망시키는 전쟁에 나선 미국과 함께 했던 것이고 김일성은 일본과 협력하는 스탈린의 부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도 펼쳐집니다만 공산혁명을 위해서 중국과 소련을 끌어들이고 소련과 중공의 의존적인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파괴하고 번영을 유린하는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산체제의 확산에 맞서서 이승만은 자유의 국가, 민주의 국가, 개방의 국가, 근대 문명 전환의 자주독립 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지도자의 반열로 보거나 그 지도자가 지향했던 이념, 사상, 문명사의 가치로 보면은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 7대3, 8대2가 아니고 100대1 수준의 엄청난 인식과 사상과 가치의 수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항일 지도자가 친일 청산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공산주의자가 친일 청산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공산주의자는 민족의 절반을 공산주의 스탈린 체제에 갖다 바치는 활동을 한 것입니다. 민족을 자유를 뺏고 재산을 뺏는데 앞잡이가 돼서 나섰던 것입니다.
반민족자이고 공산주의자이고 항일 독립이 아니고 일본보다 더 악독한 체제로 민족을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친일 청산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에 친일 청산을 해서 일제를 극복해서 자유, 번영, 평등, 개방, 소유권 보장, 다양성,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그 친일 청산 일제 극복으로 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승만에게 있었겠습니까? 김일성에게 있었겠습니까? 명확한 것이죠. 지도자 문제를 넘어서 이 내각을 봐도 명확하게 누가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한 것인지 북한이 친일 청산을 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승만과 김일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내각을 보시면은 북한의 내각과 비교해 보면 이게 정말 가장 민족주의자들, 가장 일본에 대항했던 분들이 대한민국의 내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를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통령 이시영, 임시정부 내무총장입니다. 국무총리, 국방장관을 하셨던 이범석, 광복군 사령관입니다. 대법원장 김병로, 항일 투사, 항일 변호사이십니다. 국회의장 신익희,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입니다. 법무부 장관 이인, 항일 변호사고 외무부 장관 장택상, 일제시대 때 투옥까지 한 항일 운동가입니다. 문교 장관 안호상, 항일 교육가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제히 대한민국의 정부는 항일 민족운동가들의 총결집입니다. 북한의 내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북한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친일자들로 결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친일이냐 항일이냐를 절대 따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야말로 친일, 항일 따지지 않았습니다. 인민으로부터 재산을 뺏는 공산주의 운동에 합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만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부수상 박헌영, 김책 철저히 공산주의자입니다. 친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에 전념한 사람들. 대한민국을 일본의 식민지에서부터 공산주의의 식민지, 스탈린의 식민지로 만드는데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홍명이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때 전쟁대책협의회에 활동을 했습니다. 민족보위상 최영건 공산주의자고 국가계획위원장 전충택 일제시대 때 당연히 광산 경영했던 사람이고 나머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부주석을 했던 김영준은 김일성 동생이죠. 자기 동생을 부주석을 시킵니다. 이런 나라 만들으라고 우리가 독립운동했습니까? 동생을 부주석 시키는데 그 동생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만주에서 헌병의 끈앞풀이였습니다. 헌병보조원입니다.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서기장 최고 직위가 강양옥인데 자기 외할아버지 사촌동생입니다. 자기 외할아버지 동생 일제 때 도의원도 했습니다. 헌병 앞잡이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나라를 만든 겁니다. 어디에 항일 투사가 있습니까? 어디에? 공산주의자, 또 다른 제국주의로 대한민국을 몰고 갔거나 친일했던 사람들의 결집이야말로 북한 체제입니다. 친일은 북한이 했고 제국주의는 북한이 만들었고 항일 독립, 민족의 자유, 번영, 일제의 극복, 자유,
대한민국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갖고 친일 청산도 하지 않고 공산 제국주의로 끌고 간 일제보다도 더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김일성 체제가 민족사적으로 보느라 세계사적으로 잘못된 망한 길로 갔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소개시킨다면 1941년 초에 쓴 2차 대전이 발생하기 전에 쓴 이승만의 저서입니다. Japan Inside Out, 일본의 본질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당시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의 건국 지도자이면서 대한민국 내각을 이끈 이승만의 세상을 보는 눈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책도 많은 곳에서 나옵니다만 참 소중한 책입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 들어가야 되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일본 열도로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미국이 나서야 된다, 대한민국이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전체주의자들, 토탈리테어니즘, 제국주의자들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그 본질에 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소비에트 몇 가지 극복해야 될 잘못된 체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를 소비에트, 공산주의자를 얘기하고 두 번째를 더 재패니즈,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치, 그 다음에 파시스트를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고 민족이 독립하고 제국주의에서 벗어나고 개방된 체제를 갖고 종교의 자유를 얻고 학문, 사상, 다양성 있는 사회를 끌고 나가는 진정한 자유독립, 민주, 번영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자의 길로 가서도 안 되고 일본 제국주의의 길로 가서도 안 되고 나치즘이나 파시즘으로도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보다도 공산 제국주의가 더 인권을, 자유를, 종교를, 민족을 유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산주의자나 일본 제국주의자나 마찬가지고 공산주의자들도 극복할 때 민족의 자주독립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고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70년사가 확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성공과 북한의 실패가 이미 일본이 패망하기 5년, 10년 전부터 내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길로 간 사람과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로 간 세력들에 의해서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북한은 일체 일본 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 청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 체제를 공산 제국주의 체제로, 공산 전체주의 체제로 변형시킨 것입니다. 이동시킨 것입니다. 그 중에 재산을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재산을 못 갖게 해야 노예로 만들고 이를 강제동원을 시킬 수 있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유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산 뺏기 과정에서 선동적으로 재산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친일분자다, 민족 반역자다 라는 표현들을 썼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더 제국주의적이고 더 전체주의적인 더 민족의 문명을 파괴하는 길로 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일체 친일한 사람에 대한 청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산을 했다면 북한의 부주석이었던 자기 동생, 또 자기 외 할아버지였던 강양국을 처단했어야지요. 일본과 협력했던 스탈린을 처단했어야죠. 그 스탈린 체제에 들어가서 하급 장교가 됐던 자기 자신을 청산하고 처단했어야죠.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일본에서 일제 청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공산 제국주의에 흘러가고 친일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공산 제국주의에 협력하는 사람을 함께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공격했을 뿐이지 친일자에 대한 분류가 따로 있고 친일자를 따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없고 마치 정당성이 없는 나라인 것처럼 부정하고 정당성을 파괴할 목적으로 일관되게 한국 사회나 북한 사회나 특히 한국의 지식인 언론인들은 북한에서 친일 청산이 철저하게 있었다라고 반복하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 어떤 규정에, 어떤 기관에 의해서 어떤 친일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친일 행위에 대한 대가로 어떤 청산이 있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다면 지금이라도 8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얘기해야 됩니다. 북한이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친일 청산이 제대로 있었다라는 허위의식에 빠진 지식인들이 얘기해야 됩니다. 북한이 어떤 친일 청산을 했다는 것인지, 공산주의 혁명이 있었다는 것을 친일 청산했다는 것입니까? 재산 뺏기가 친일 청산입니까? 실제 친일 청산이 진행됐던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청산이 부실했고 민족 정기가 없었다고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면서도 항일 지도자들이 모여서 친일 청산을 했던 대한민국이 오히려 친일 청산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허위 사실들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논리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우리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학계, 언론인, 지식인들은 실체를 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 북한의 선전선동물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대한민국을 비아냥거리고 대한민국을 잘못된 나라인 것처럼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정당성이 없는 나라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근히 간접적으로 북한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됐고 못 사는지 몰라도 민족적으로는 마치 정기가 있고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한 도덕적인 나라인 것처럼 만드는데 복무해 왔습니다. 거기에 협조해 온 것이고 거기에 동조하면서 그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종 언론, 책, 컬럼, 친구들과의 술자리, 동료들 모임에서 그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북한은 철저히 친일 청산했는데 대한민국은 제대로 못해서 대한민국이 마치 좀 문제가 있는 잘못된 나라, 정당성이 없는 나라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본질입니다. 보편가치에 입각해서 일제가 뭐고 우리가 항일운동, 친일청산을 하려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보편가치에 입각하고 민족가치에 입각해서 자유, 민주, 번영, 개방,
다양성, 이 체제를 일관되게 진행해 온 것은 대한민국이고, 완벽하게 더 잘못된 길을 가고 친일청산도 하지 않고 공산 전체주의로 끌고 간 것은 바로 스탈린의 앞잡이들이고 일본과 협력했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일본도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공산주의도 극복하고 북한의 2,500만에게도 자유와 민주, 번영된 삶을 우리 민족 절반인 나머지 2,500만도 누릴 수 있게 나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북한과 남한에 잘못 알려져 있는 친일청산을 비교해보는 시간이었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서도 친일청산을 해나가고 일본 체제를 완벽하게 극복해가는 과정이었는가, 북한은 얼마나 친일청산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잘못된 체제를 만들어 온 정권이고 체제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맞이했던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